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최강욱 전 의원은 당사자는 소위 잠수를 탔고 그 주변인들이 말을 하나씩 보태는데 그게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영희라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거기에 부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부원장, 남영희 부원장이 그제 박시영 TV라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하는데요? 왜 욕을 못합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어떻게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서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세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지 그 말을 왜 못합니까? 그 말을 왜 못? 아니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대선 후보 참. 때 본인이 나서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태원 참사 때 우리 아이들이 159명이 목숨을 잃어도 사과할지 모르고 반성할지 모르는 정부입니다. 왜 욕을 못합니까? 박수! 정말 더한 말도 하고 싶지만 저도 징계받을까 봐 말 못하겠어요. 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제 박시영 TV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을 상대로 민주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때렸던데 굉장히 유감이에요. 민주당은 왜 매번 스스로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듭니까? 그 말을 왜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동물농장에 나온 상황을 설명한 게 무엇이 그리 잘못됐습니까? 왜 욕을 못합니까? 내가 더한 말도 하고 싶지만 징계를 받을까 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현주 전 부대변인은 본인도 여성이면서 남영희 그러면 부원장을 그 암컷이라 칭해도 될지 묻고 싶다. 이승환이라는 당협위원장은 아니 괴물을 잡아야 할 여성들의 대변자가 스스로 괴물의 하수인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정옥 변호사님은 좀 전에 남 부원장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모든 걸 역지사지해 보면 돼요. 네. 만약에 누가요 남영희 부원장 보고 그 설치는 암컷 이렇게 공격하면 본인에게 어떻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저는 최강욱 의원도 나쁘지만 그걸 비호하는 세력이 더 문제라 봐요. 더 문제다? 첫째 민영배, 김용민. 네. 두 번째 여성 의원들 있었던 2명. 그다음에 또 최고 지도부의 여성 4분. 그다음에 개딸들. 예. 그리고 이제 저 유튜브나 지금 이게 남영희 이런 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다. 따끔하게 최강욱 의원이 잘못했으면 예.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속 비호하고 이래서는 이게 논란이 끝이 안 납니다. 제가 보기에 최강욱 의원의 막말을 마침표를 찍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최강욱 의원이 국민 앞에 나와서 석고대죄 사과해야만 이게 논란이 끝난다. 그런데요, 서정호 변호사님, 정치는요, 소위 언어의 예술 플러스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은 지금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째인데 여전히 이 논란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늦어도 한참 이게 늦은 만시지탄인데 예. 그나마 지금이라도 나와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에서 정말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래야만 이게 논란이 끝난다고는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남영희 부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더 심한 말로 이게 비판하고 싶지만 예. 출연 정지 당하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영희 그래서 부원장은 제 발언으로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제요, 이 남영희 부원장이 출연했었던 그 유튜브 같은 자리에서 남영희 부원장과 강위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민주당이 계속 사과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동조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함께 이재명 대표를 또 탓하고 계시는 건 맞아.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명쾌하십니다. 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우리 아시네. 남영 위원장님이 다 아시네요.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또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니 다들 뭐라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이 문제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남영희 부원장, 강 의원 공동대표는 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 논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을 맨날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고속도로, 김건희 주가 조작 계속 하는데 진짜 채널A에서 저를 자르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비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비판을 하되 증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예컨대 이런 거죠. 대통령실의 지금 사진 자료실을 보면요. 김건희 화보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포커스 아웃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정무수석실이나 의전비서관실, 소통수석실 다 알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얘기를 해도 그걸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누구 얘기도 듣지도 않고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만 매진을 하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실이 시스템이 붕괴됐고 아까 159명의 국민이 희생됐다 이런 사건이 이런 참사 같은 경우도 그런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혐오 발언을 써서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이 지는 겁니다. 아이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하되 국민들의 증오를 자극하는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얘기하고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요.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똑같이 대응해서 안 됩니다. 화내는 건 이해가 가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치, 경제 이런 실정이라든지 언론 장악하려는 이런 독재 정권으로 전두환 정권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다 덮여버리고 이 앙컷이란 단어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실언이 엄청나게 책임을 많이 지고 그러니까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은 잘못을 해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니까 비판 안 받지만 민주당이 잘못을 하면 언행일치 않는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의 기대가 더 높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똑같이 그렇게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런 증오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는 안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승현 부위원장님 제가 발언 기회 종종 드릴 테니까요. 네네. 예, 짧게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방송 진행상 원활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